8월 22일 목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입니다. 먼저 일면부터 보겠습니다. 국민연금 기업 블랙리스트 만든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행사하는 모든 기업들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관련 소송도 적극 제기해야 된다는 공고안이 나왔다는 기사입니다. 3차 TV혁명, 초고화질 시장 3년 내 10배로 커진다. 기존 TV보다 화질이 4배 이상 선명해 영상이 거의 3차원, 즉 3D 수준으로 보이는 초고화질 TV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기업 잡는 화평뼈 개정운동 하겠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한국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화학물질 관리법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고 있다며 관련 법안이 개정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김 지사는 국회의 포퓰리즘이 지나쳐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라며 정치권의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빛 원전 6호기 정지됐다. 전남 영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 한빛 6호기가 어제 예상치 못한 고장으로 또다시 가동이 중단됐다는 기사입니다. 고장이 복구돼 출력이 내리면 최소 4일 정도는 걸릴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아슬아슬한 수급에 또다시 차질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업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야 한다는 기사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이 주주권을 훼손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소송을 적극 제기해야 한다는 공고안이 나왔다는 얘기고요. 국민연금이 사회이사 자격 요건을 투자 대상 기업에 직접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제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 기금운용발전위원회가 대한상회에서 기금 운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는데 요지는 주주권과 의결권을 100% 행사하고 기관 투자자도 협조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국민연금의 의결권을 강화해야 된다는 취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와 맞물려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의결권, 주주권 행사 강화 방안인데요. 특히 사회이사 자격 요건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것이고 특히 중요한 것은 운용사 보유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평가에 반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승소 가능성이 높은 경우 주주대표 소송도 제기하고 경영과 성과가 저조한 기업 등 블랙리스트를 작성해야 된다는 그런 공고안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반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기사를 보시면은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거래 운용사 의결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지나친 매표 행위가 아니냐 하는 반발이 있고요. 특히 경제 민주화라는 이행을 내걸고 과도한 경영에 개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국민 돈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손보겠다는 것은 또 다른 관치가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기업들은 당연히 국민연금이 지나치게 기업을 옥죄게 나설 수 있다며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민연금은 대기업 13곳의 1대, 2대 주주가 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초식남 얘기입니다. 자, 일에 지쳐서 나는 초식남자다. 43%. 초식남자, 저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초식남자는 초식만 건강 다이어트를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연애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이고 주로 외부 활동보다는 방안에서 활동하는 남자를 초식남자라고 그러고요. 반대로 육식여자는 연애를 할 때 오히려 적극적이고 고백을 할 때도 고백을 받기보다는 고백을 하는 그런 쪽이랍니다. 근데 우리나라 43%가 남자가 자기가 초식남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연구소 쪽에서는 현대경제연구소 쪽에서는 초식남자가 늘어나고 육식여자가 늘어나는 것은 결혼이 늦어지고 또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과 늘어나는 것과 연관이 많이 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럼 초식남자가 왜 초식남자 됐느냐 그러니까 너무 일에 지쳐서 그렇다는 것이 40% 응답이 넘었습니다. 한국의 초식남자들 좀 힘을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한국 갈등공화국이다. 경제손실 연체대 246조 원이다. 자, 삼성경제연구소의 조사 결과인데요. 기사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갈등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27개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갈등 수준이 심각하고 사회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대 246조 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어제 2차 국민대통합 심포지엄을 개최했는데 삼성경제연구소가 재차 개발한 갈등지수를 근거로 우리나라의 갈등지수는 경제협력기구 27개 회원국 중 종교 갈등이 심한 터키에서 두 번째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우리나라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자, 수준표를 잠깐 보시면은 사회 갈등이 심각한 국가 순위 2005년에 우리나라 4위였는데 2위로 올라섰습니다. 이런 순위는 올라왔으면 좋지 않은데 저 갈등은 여러 가지를 갖고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로 사회 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진위 개수, 우리나라의 민주화 정도, 또 정부가 사회 갈등을 어떻게 잘 중재하느냐,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분석을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갈등 요인이 가장 높은 것을 보면은 역시 노동 갈등이 가장 크고요. 지역 갈등, 사회 갈등, 이런 계층 갈등, 이런 순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갈등을 중재나 조정, 화해적으로 조정을 하는 것보다는 법에 의존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담보대출 고금리 장사하는 증권사들, 기준금리 낮아져도 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기사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시중금리가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 증권사들이 최고 연 10.5%에 이르는 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 등을 담보로 잡고 있어 대출금을 떼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지나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자, 현대 증권사들은 연 7.5에서 10.5%의 예탁증권 담보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탁증권 담보대출이라 하는 것은 주식이라든지 채권, 펀드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것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주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주식을 담보로 하는 경우에는 우량 주식이나 위험 주식에 따라서 보통 주식 금액의 한 50 내지 65% 정도를 한 6개월 정도로 하고 있는데 시중금리가 떨어져도 이 금리는 낮아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보유 주식 가치보다 담보의 한 140%에 달하면 반대 매매를 한다든지 또 추가 담보를 요구해서 떼일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지난해 6월 3.25%에서 현재 2.50%로 0.75%포인트가 낮아졌지만 지난 2, 3년 동안 이 담보대출 금리는 거의 조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식사별 담보대출 금리를 보면은요, 이트레이드 증권이 최고 연 10.5%로 가장 높고 SK증권, 미래에셋증권, HMC증권은 7.5% 좀 낮은 편입니다. 자, 이제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증권사 입장에서는 최근 거래가 아주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 좀 수익성을 만회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 초식남 남자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미혼 성인 남성의 삶이 좀 팍팍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의 그 초식남 남자들 좀 고기도 먹으면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